라떼별곡 출발합니다.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썼던 저의 유년 시절 형무소 관사 생활과 주변 동네에 얽힌 사연을 일단 뒤로 좀 물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 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저의 평생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체육, 스포츠와 관련된 이런저런 담론, 그리고 우리 또래 아저씨들, 우리 시니어들만의 스포츠 세계, 그 가치 등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먼저 1966년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김기수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 대해 당시 기억하고 느꼈었던 이야기하고, 그 타이틀 매치가 당시 국가적인 상황과 사회적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약 3회에 걸쳐서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나이 좀 지긋하신 우리 시니어분들, 상당수 김기수라는 복싱 선수에 대해 대부분 기억하시고, 당시 중계됐었던 그 권투 장면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때 그런 경기가 있었었나 하시는 분들, 잊어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이 당시 우리나라 개인당 그 국민 총소득이 자료를 보니까 131달러 정도로 나와 있어요. 현재 3만 달러 이상 되는 경제 수준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입장이 못 되죠. 자, 이렇게 국가 경제가 그 당시 열악했었던 상황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유치한다는 문제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거기다 상대방 챔피언인 이탈리아 벤베누티 선수가 요구했던 경기 대전료가 무려 5만 5천 달러라 그래요.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 봐도 엄청난 액수인데, 자, 이렇게 경기 유치가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경기가 성사된 배경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경기를 성사시키기 위한 시대적 배경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가장 큰 핵심은 당시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1960년대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통한 국위선양 정책 추진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포항제철 회장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박태준 당시 대한중서 사장, 그리고 경호실장과 같은 정권 실세들의 발빠른 행보와 같이 그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국에는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가 성사되죠. 특히 경기가 열렸었던 곳이 지금도 옛날 모습과 똑같이 건재하고 있는 장충체육관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거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1970년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거기서 서울시장배 국민학교 농구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때 제가 금화국민학교 농구선수로 뛰었던 장소이기도 하는 그런 기억이 나고, 장충체육관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경기장이기도 하죠. 보수공사를 여러 번 거쳐서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 기술과 자본으로는 짓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필리핀 원조로 지어졌다는 얘기가 얼마 전까지도 인지되어 왔었던 내용인데, 다 거짓말인 거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장충체육관 건축의 감리는 미국에서, 또 설계는 미국에서 교육한 한국인이, 그리고 대부분 한국 사람, 한국 건설사에 의해서 지어진 걸로 확인이 됐었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당시 국가적으로는 이 엄청난 빅 이벤트 복싱 경기가 1966년도에 그것도 6월 25일에 성사됩니다. 자, 한편으로 이 경기가 성사되기 전까지 김기수 선수가 함경도 이북에서 월남한 이후에 살아온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호르몬이와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중에 우연한 기회에 권투 도장에서 권투를 시작하게 되고, 1957년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열렸던 전국 학생 복싱 선수권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이 대회를 유심히 지켜보던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그 스카우트가 있게 되죠. 김규수 선수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권투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상당한 기량을 인정받아서 김기수 선수는 드디어 올림픽 복싱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로마 올림픽 4년 전 올림픽이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멜버른에서 열렸었고, 로마 올림픽 4년 후 1964년도 그 올림픽이 이제 일본 도쿄 올림픽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런 그 내용이, 우리 또래 아저씨들, 그분들한테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그 선수가 그 로마 올림픽 복싱 라이트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죠. 그 무하마드 알리는 그 프로로 전향해서는 그 헤비급으로 이제 바뀐 건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몇 년 전 그 무하마드 알리는 복서 생활 그 후유증인 파킨슨 병을 좀 한참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어쨌든 그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그 2회전에서 공교롭게 6년 후 다시 만나게 되는 이탈리아 니노 벤베누티 선수와 경기를 가집니다. 그 경기에서 벤베누티 선수에게 김기수 선수가 지게 되죠. 그래서 그 김기수 선수는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당시 그 레슬링으로 유명했던 역도산 선수 밑에서 레슬링 훈련하고 그 있었던 김일 선수 훈련 장소 옆에서 김기수 선수도 이제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1965년 제1동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선수와 동양 미들급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승리해서 김기수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되죠. 자, 그때 저는 그 서대문 영천시장 뒤쪽 골목길, 저희 그 둘째 친구 집에 가서 그 TV, 그 흑백 TV를 보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 흑백 TV가 그 집안의 큰 재산이라서, 또 당시 그 도둑들도 꽤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그 흑백 TV를 철제 캐비넷 안에 이렇게 넣고 이게 잠그고, 그 볼 때 이제 열고, 또 어떤 집들은 그 다락문을 열고 이제 그 안쪽에다가 그 텔레비를 숨겨놓고, 그랬었는데, 저희 둘째 형 친구 집은 다락 안쪽에다가 그 텔레비를 감춰놨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 본다고, TV 중계 본다고, 다락문 열고서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로마 올림픽 6년 후 1966년도 드디어 그 로마 올림픽에서 김기수 선수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숙명의 벤베누티 선수와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 리턴 빅매치가 장축체육관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그 라디오 중계로 또는 그 다방 같은 데서 흑백 TV 중계를 보면서 늦은 저녁 시간에 오후 늦게 저녁 시간에 펼쳐지게 됩니다.